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주부입니다. 오늘 영상은 8월까지의 제 계좌 현황과 8월 달에 매수한 종목들과 매도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달에는 상대적으로 매도한 종목이 많았는데 어떤 종목들을 매도했는지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좌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좌는요, 지금까지는 꾸준히 매입 물량을 늘려왔었는데 8월 달에는 처음으로 물량을 좀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8월 달부터 현금 보유량을 좀 늘리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계좌 같은 경우는요, 지난달보다 약 3,700만 원 정도 매입 금액이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평가 손익을 보면요, 6월부터 8월까지는 꾸준히 평가 손익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 현재의 평가 수익률은 약 50% 정도 되고요. 매입 금액이 한 3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평가 금액이 한 4억 5,09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가 손익은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두 번째 계좌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 계좌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만든 계좌이기 때문에 첫 번째 계좌보다는 변동성이 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좌도 매입 금액이 소폭 감소했습니다. 7월 달에는 1억 8,600 정도 됐었는데 5월에는 1억 8,530만 원 정도로 한 60여만 원 정도 감소를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8월 달에 매수한 종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인데 추가 매수한 종목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렇게 흰색으로 된 종목들은 신규 매수한 종목을 의미합니다. 자, 첫 번째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신규 매수했는데요.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제가 생각했었던 물량보다 좀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좀 정한 투자 루틴에 좀 벗어난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총 한 48,000불 정도 좀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1년 정도를 목표 투자 기간으로 정하고 목표 주가는 한 115불 정도를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제가 매수하고 하루인가 이틀 정도 있다가 모건 스탠리에서 이런 내용의 기사가 떴었죠. Winter is coming 이라는 기사가 뜨면서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하락을 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 안 될 정도로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8월 한 13일 기사인데 굉장히 8월 달에 메모리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을 했었죠. 하지만 저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좋게 보는 이유가 일단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마이크론의 또 다른 강점 중에 하나가 차량용 D램 점유율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입니다. 50% 수준에 육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앞으로 전기차와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차량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많아질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시장 자체는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머건 스탠리에서 얘기하는 Winter is coming, 메모리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는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중단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좀 보면요, 모건 스탠리가 얘기한 부분이 PC용 D램 고정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또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PC용 D램이 차지하는 부분은 전체 D램 시장에서 약 10% 정도밖에 안 되고 중요한 건 전체 시장의 30%를 차지하는 서버 D램 쪽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쪽 시장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 커질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있다는 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매수할 때 조금 잘못했다라는 부분은 제가 기존에 하던 투자 루틴과는 좀 다르게 너무 한 번에 많이 매수를 했다라는 부분, 감정적인 매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분할 매수를 했었어야 됐는데 이게 한 70불 정도까지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하는 것처럼 한 3번이나 한 5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했다면 조금 더 기분 좋게 출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자 컴퓨터 영상에서 다뤘었던 지금 스펙 기업이죠. 티커가 DMYI고 여기서 나왔었던 기업이었었죠. 아이온큐라는 기업이었었고 이 영상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소량 매수를 좀 해봤습니다. 한 300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TSMC를 추가 매수했고요. ARKK ETF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C3AI를 추가 매수했는데요. 제가 매입한 금액은 44.93달러 정도의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자, C3AI 같은 경우는요, 제가 한 8월 초쯤에 C3AI의 실적 발표일 말씀드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적정 주가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한 45불 밑으로 하락하면 제가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이제 C3AI
AI가 개인적으로는 팔란티어보다 좀 더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팔란티어 주가가 최근에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3 AI가 한 45불 정도 근처로 하락해주면 추가 매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8월 달에 45불 밑으로 하락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루틴대로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C3 AI까지 추가 매수한 종목을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으로는 8월 달에 매도한 종목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8월 달에는 좀 상대적으로 매도한 물량이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주가가 좀 많이 과열돼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내로 큰 조정이 한번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 포트폴리오에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종목들이나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이 100%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도했다고 해서 기업에 대해서 뭐 나쁘게 본다기보다는 제 포트폴리오의 어떤 리밸런싱을 위해서 매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스펙 기업이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깊게 공부하지 않고 매수를 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좀 현금 확보 차원도 있고 해서 매도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초록색으로 된 부분은 일부 매도를 한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TPGY도 제가 다뤘었던 기업이었었죠. 유럽 전기차 점유율 1위 기업인 EV박스와 지금 스펙 합병을 준비 중인데 지금 현재 좀 순탄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오 딜리버리 사이언스라는 기업도 제가 영상에 잠깐 다뤘었는데 이 기업도 제가 바텀업 방식으로 종목 발굴을 해서 투자 지표만 보고 매수를 한번 해봤었던 종목인데 약간의 수익을 보고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한 이유는 마찬가지로 현금 확보 차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리시아 모터와 애쉬 같은 기업도요. 제가 멤버십 회원분들한테는 공유를 해드렸지만 유료 자료에서 추천했었던 종목들인데 마찬가지로 제가 크게 공부를 하지 않고 매수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약간의 수익을 보고 매도를 한 종목들입니다. 그 다음에 썰테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주가가 큰 상승을 했었죠. 자, 썰테라 주가 변화를 보면 한 25불 근처까지 하락했다가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할 부분은 유상증자 얘기가 또 있죠. 9월 3일에 유상증자 발표가 있었고요. 유상증자 때문에 주가가 오른 건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썰테라 같은 경우도 일부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맥사 테크놀로지도 제가 우주산업 때 잠깐 다뤘었던 기업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해보고 그냥 한 번 매수를 해본 기업이기 때문에 전량 매도를 해서 현금 확보를 좀 하려고 했고요. 다음에 이빅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오래 보유하고 있었던 기업인데 최근에 실적 발표한 결과를 보니까 제가 계속해서 장기 보유해야 될 그 이유가 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 실적 발표 결과가 좀 안 좋았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 결과를 보고 이빅스도 매도를 하게 됐고요. 로지텍이나 CVS, 노바티스 같은 기업들은 뭐 개인적으로 여전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하려는 차원에서 매도를 하게 됐고 현금 확보 차원도 물론 있고요. 퓨어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제가 다뤘던 기업이긴 하지만 이 퓨어스토리지의 비즈니스 모델 100% 마음에 들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매도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QILD ETF도 꽤 오래 보유를 하고 있었던 종목인데 좀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성인 종목으로 높은 배당금을 챙기면서 포트폴리오에 좀 추가를 해줬었던 종목인데 이번에 현금 확보 차원으로 전량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매도한 종목은 한 76,000불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참고로 지난달에 매수한 종목이 65,000불 정도 되니까 매수한 종목보다는 매도한 종목의 금액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월 달에 제가 매도한 종목들의 실현 손익 현황도 잠깐 보면요. 제가 손해를 보고 매도한 종목들은 퓨어스토리지와 스펙 기업이죠. SEAH라는 스펙 기업을 약간 손해보고 매도를 했고 TPGY도 상대적으로 좀 손실 금액이 컸던 편으로 볼 수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다 수익을 보고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빅스 같은 경우는 한때 100% 넘게 수익률이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이번 실적 발표 결과를 보고 좀 실망을 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매도를 하게 됐고요. 수익률은 한 45% 정도 됩니다. 6개월 정도 들고 있었던 로지텍이나 CVS, 노바티스 같은 종목들도 한 15%에서 한 20% 정도 수익을 보고 매도를 했고 나머지 종목들도 소소하게 수익을 보고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 금액이 한 72,000불이고 매도 금액이 한 76,800불 정도 돼서 8월 달에 매도한 금액의 실현손익은 한 4,680불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첫 번째 계좌와 두 번째 계좌를 모두 합친 종목의 전체 계좌를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정렬 기준은 평가 손익 기준으로 정렬이 된 겁니다. 평가 수익률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수익을 많이 안겨주고 있는 종목은 역시 테슬라고요. 제가 테슬라는 이제 매입 금액이 한 43,000불 정도 되는데
현재 평가 금액은 11만 3,500불 정도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은 한 20% 정도 되고요. 매입 금액으로만 보면 전체 비중에서 그렇게 높지 않은데 지금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지금 20%까지 올라간 상태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익 금액 2위 기업은 투식스입니다. 지금 현재 평가 수익률은 47% 가까이 되고요. 세 번째 종목이 구글이죠. 구글이 올해 들어서 굉장히 주가 상승 폭이 높았었죠. 그래서 구글이 3위를 차지하고 있고 ASML은 상대적으로 제가 보유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3,700불 좀 안 되는데 수익률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평가 손익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MD가 제 포트폴리오에서는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위는 화이자가 지금 33%의 수익을 보고 있으면서 6위까지 올라왔었죠. 화이자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보유했던 기간이 길지 않았는데 최근에 코로나 백신 이슈로 주가가 많이 상승했었죠. 그래서 헬스케어 섹터 기업으로는 포트폴리오 탑 10에 처음 진입한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률 7위는 마이크로소프트고요. 8위는 TSMC, 9위가 페이스북, 10위가 세일즈포스입니다. 자, 그리고 좀 주목할 만한 기업 중에 하나가 팔란티어죠. 팔란티어가 최근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급등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한번 보겠습니다. 호리진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도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기업도 바텀업 방식으로 종목 발굴을 했었던 기업이었었죠. 그래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50% 이상 넘는 수익률을 기록 중이고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LIT ETF를 좀 많이 매수를 해뒀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지만 제가 뭐 여러 차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앞으로도 굉장히 크게 성장할 산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꾸준히 적립식으로 물량을 늘려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쭉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이 루시드 모터스부터가 이제 수익 금액이 마이너스인 종목들인데요. 루시드 모터스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잠깐 다뤘었지만 일단 정찰병 개념으로 한 주만 지금 사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가 좀 더 하락했죠. 나녹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유망한 기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앞으로 실적이 얼마나 받쳐줄지를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녹스는 제가 일단 매도하지 않고 실적을 좀 봐가면서 물량을 더 늘릴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지 뭐 결정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텔라닥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에 보유했었던 비중에서 좀 비중을 줄이긴 했는데 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적정 주가에서 다시 물량을 늘릴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차지포인트도 제가 9월 6일이었나요? 락업 해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좋게 보지만 지금 앞으로 한 6개월 정도는 굉장히 또 큰 시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지포인트도 계속 주가가 좀 변동성이 클 때마다 물량을 좀 늘려갈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벨로다인 같은 경우도 루미나에 비해서는 좀 많이 실망스러운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지만 한 2,200불 정도, 2,300불 정도 비중이긴 한데 수익률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벨로다인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 자율주행 산업에서 이 라이다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이 판단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테슬라 영상이나 이 자율주행 관련된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이 라이다 진영과 이 테슬라가 카메라만으로 구현하는 이 진영이 좀 나눠져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가 구현하는 자율주행 방식을 좀 선호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뭐 여러 차례 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제가 라이다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루미나와 벨로다인을 갖고 있는데 루미나와 벨로다인의 주가의 흐름이 좀 다르죠. 그래서 루미나는 좀 한 40% 정도 수익을 보고 있는데 벨로다인은 주가가 많이 재미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라이다 산업에 대해서도 한번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제가 감정적으로 많이 매수를 했다고 말씀드렸었죠. 수익 금액으로 지금 현재 하위권에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킬즈도요. 제가 비즈니스 모델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제 투자 철학에 좀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스킬즈도 앞으로 주가가 좀 반등을 해주면 일부 정리를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계좌와 두 번째 계좌를 합산한 전체 수익 현황을 말씀드려 보면 총 매입 금액은 41만 8,572불이고요
현재 평가 금액은 52만 2,271불. 그래서 현재 평가 손익은 13만 3,645불 정도, 한 1억 5천이 좀 넘는 금액이고, 평가 수익률은 34.15%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요, 제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게놈혁명이나 유전자 관련된 기업들은 아직 매수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직 제가 좀 심도 있게 공부를 못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산업을 먼저 공부하고 있고, 투자할 만한 기업들이 만약에 이 산업에서 유망한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고, 현재 주가가 너무 과열되어 있지 않은 그런 기업들을 좀 찾아보면서 투자를 좀 해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공부한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유전자 분야라고 하면 유전자 분석, 뭐 유전자 치료, 그 다음에 유전자 편집과 같은 분야들이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보고 투자할 만한 기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